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그냥 미끄러져서 그릇을 깨트렸다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든지,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액땜을 했다고 믿는다든지, 어떤 사건이나 일상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이유를 찾게 되는 저를 발견하곤 하는데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마저도 나만의 방식으로 이유를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굳이 이유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명상적 심리 분석가이신 필로 이경희님의 책 자기 미움에서 일부 내용인데요.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유에는 언제나 희생양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인간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이나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내고 싶어 한다. 이 강박은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이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일의 원인으로 너무 자주 나의 잘못을 들이민다는 것이다. 물론 매번 내 탓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남 탓도 하고 환경 탓도 한다. 심지어 운명을 원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원인과 이유도 나에게서 많이 찾게 된다. 습관성이기도 하다. 더구나 자책감과 죄책감은 무의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자책감은 자기 미움과 자기 부정만 키울 뿐이다. 심지어 정확한 자기 반성과 통찰도 방해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하지 말자고 해서 저절로 멈추게 되지는 않는다. 근본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뇌과학에서는 자기 탓을 하는 근본 원인으로 좌뇌의 강박을 지목한다.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내야 편안해지는 좌뇌의 본능적인 이유 충족 욕구 때문에 자기 부정이라는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영국 BBC2에서 2000년 7월과 8월에 걸쳐 6부작으로 다큐멘터리 브레인 스토리를 방영했다. 그중 6부 마지막 신비편에 나왔던 실험 이야기다. 영상 후반에 수술로 좌우 뇌를 연결하는 뇌량을 절단한 조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은 하지 않는 수술이지만 한때 간질 등의 치료 방법으로 뇌량을 절단하기도 했는데 한쪽 뇌에서 발생한 간질 발작이 다른 쪽 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해당 장면에서 조를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했다. 조의 오른쪽 눈에 단어 하나를 보여주고 그게 뭔지 말해보라고 한다. 오른쪽 눈을 통해 들어간 정보는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로 전달되고 조는 단어를 보는 족족 정답을 말한다. 그런데 왼쪽 눈에 단어를 보여주자 조는 대답을 못한다. 왼쪽 눈을 통한 정보는 우뇌로 가는데 뇌량이 끊어져 있으므로 우뇌에서 좌뇌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자신이 본 것을 언어적으로 재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조에게 자신이 본 단어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자 정확히 그렸다. 좌뇌에서 언어적으로 해석하지 못했을 뿐 우뇌에서는 본 것이 무엇인지 비언어적으로 인식은 되었던 것이다. 실험의 핵심은 이 부분인데 조에게 왜 그 그림을 그렸는가 라고 묻자 조는 자기만의 적당한 이유를 댄다. 예를 들어 왼쪽 눈으로 하우스 란 단어를 본 후에 조는 집을 그렸는데 왜 그걸 그렸냐고 물으면 최근에 이사갈 집을 찾고 있어서 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솔직하고 정확한 답은 그냥 혹은 모른다이다. 그런데도 조의 좌뇌가 강박적으로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뇌량이 절단된 환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즉,
왼쪽 눈을 통해 들어간 시각 정보가 우뇌에 머물면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 비언어적으로는 인식했으나 언어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우뇌가 본 것을 그린 것이므로 그린 이유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좌뇌가 나서서 가짜 이유를 만들어 대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좌뇌의 거짓말이란 용어가 생겼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자신이 뭔가를 행하거나 선택하면 반드시 그렇게 한 고유한 근거나 이유, 원인을 찾는 강박증이 있다. 앞의 실험을 바탕으로 추론해보자. 혹시 평상시 우리의 좌뇌가 찾는 것도 어쩌면 진짜 원인이나 이유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애초에 진짜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럴싸한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좌뇌의 기제 아닌가 말이다. 물론 기본 기제가 이렇더라도 일상에서는 되도록 연관성이 큰 이유나 원인을 부지런히 찾고 또 연결하려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무난하게 상황을 처리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언어적으로 해석하며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원인을 찾거나 선택할 때 의외로 뇌량 절단 상태와 같은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진짜 원인이나 이유가 아닌데도 단순히 그게 떠올랐기 때문에 절대시하는 상황들 말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불필요한 자책감과 죄책감이다. 설령 아무리 내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적 요소들, 보이지 않는 원인들, 불가항력적인 흐름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우리 뇌가 마치 뇌량이 끊어지자 좌뇌가 우뇌에게 본 무엇을 전달받지 못해서 인식하지 못하듯이 그런 요소들을 잘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른다, 그냥 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듯하지만 틀린 이유를 만들어내고는 스스로 믿는다. 일종의 무의식적 습관이고 고집이고 반응인 셈이다. 자기 마음은 그 이유들로 내 잘못을 느끼고 잡아내는 것이다.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이기 때문이다. 찾아낼 거리가 많은 것이다. 내가 나를 희생양 삼는다고나 할까? 때로는 자기보다 더 약한 이를 탓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을 좌뇌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나든 타인이든 희생양 삼기 기제는 다르지 않다. 둘 다 못난 짓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우리가 내 잘못, 내 실수, 내 무능, 내 착오라 여기는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 스스로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챙겨서 차후에 되풀이되지 않게 하자. 지혜롭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외로 많은 일이 그냥 일어난다. 즉,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그 그냥을 눈치채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맞지도 않는 이유와 근거를 억지로 만들지 않고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깜깜한 길을 걸어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 이유는 하필 그냥 거기에 돌부리가 있어서다.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구라도 깜깜한 그 구간을 지나가다 그 돌부리에 걸리면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혹은 버스에 탔는데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심하게 기침을 한다. 결국 나도 감기가 옮았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냥 감기 걸린 사람이 근처에 있어서 그런 것이다. 낯선 외지 마을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덤불에서 미친 개가 뛰쳐나와 내 다리를 물었다. 이 경우도 내 잘못은 아니다. 알고 보니 그 동네 길을 가던 이들이 여럿 물렸다고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이거나 복잡한 일들도 엄밀히 보면 돌부리, 감기,
미친 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우리는 없는 내 잘못을 만들어내 자책과 죄책감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곤 한다. 그러니 혹시라도 좌뇌의 강박에 시달리고 속아왔던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눈치채고 그 의미 없는 수다를 멈추자. 내 잘못이 아닌데도 스스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는 말자. 이것이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존재하는 방법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곤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선택해서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제 아버지와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부터 체한 것 같은 느낌과 장이 꼬이는 듯한 느낌, 온몸이 춥고 뼈 마디마디가 시리고 머리까지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여행 중 마지막 식사는 아버지 혼자 하게 했죠. 아버지에게 미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여행으로 기억되길 바랐는데 거의 마지막에 내가 몸이 아파버리니까 전체 여행을 망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내 잘못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인지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가? 아버지와 먹은 술 때문인가? 너무 멀리까지 오래 운전을 해서인가? 유튜브가 신경 쓰여서? 어딘가 불편했나? 여행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나? 긴장했나? 시골집에 아버지를 모셔다 드릴 때까지 저는 아버지의 걱정을 들어야만 했고 그 걱정을 불편하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걱정을 시켜드렸으니까요. 제대로 된 이유를 찾을 수 없자 내면에서도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관심받고 싶어서 아픈 건가? 지금 이 시점에 아픈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어서 몸이 아픈 걸까? 그동안 많은 책을 읽고 알아차림으로 내 상태를 관찰해 오면서 마음에 대해 조금은 다스릴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조용히 혼자 있을 때의 이야기였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여행하면서 경험되는 마음은 야생에 풀어놓은 동물 같았습니다. 마음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푹 자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애처럼 투정 좀 부릴 걸 그랬다. 낳아준 아버지도 아니고 어릴 때 껴안고 뽀뽀하던 사이도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만큼은 착하고 바르고 자랑할 만한 자식으로 커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번 여행에도 걱정시키면 안 된다는, 완벽해야 한다는 긴장감 속에 있다가 몸이 못 버텼구나. 분명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여행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구나. 나의 알아차림은 그저 표면적인 현상뿐이구나.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말도 하지 못하다가 밥 먹을 때 돼서야 못 먹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숨기지 말고 아프다고 투정도 부려볼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투정 부린 기억이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티격태격 하면서도 금방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부러웠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책 내용 중 핵심은 가짜 이유를 만들어내는 좌뇌의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저는 좌뇌의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럴듯한 이유라도 만들어내야지만 편안함을 느끼는 좌뇌의 거짓말. 여행은 즐거웠고 아버지도 만족스러워했고 나는 그냥 마지막 날 아팠던 거였는데 말이죠. 오늘도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가슴을 열고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